안녕하세요. 예,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지난번에 치료자 역할까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기법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치료 기법은 대화의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 가운데서도 특별히 질문 기법이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처음에는 네 가지 정도의 질문 유형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의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상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이 있고, 어, 상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은 상담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기다리면서 상담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한 주간 기다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을 보는 상담을 약속하고 며칠 지나오면서 어떤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외 질문, 예외 상황을 설정하는 질문, 기적 질문, 기적에 대한 것, 척도, 점수, 대처 어려움에 대한 질문, 관계성, 또 내담자와 다른 어떤 문제 있는 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 악몽에 대한 질문, 기적과 반대 질문이겠죠. 간접적인 칭찬,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해결 중심 치료의 목적 지향의 질문, 해결 지향의 질문, 문제가 아닌 해결을 추구하는 그런 간결한 목적성 질문에서 해법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결 지향적 질문, 앞에서 나왔던 상담 전에 대한, 상담하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 상담을 약속하고, 변화란 해결 중심 치료에서 변화란 불가피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원리를 보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상태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변화는 계속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소에 오기까지 경험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질문.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어떤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상담실에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문제 중심이 아닌 해결 중심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다. 작은 변화가 모든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동기가 되고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 중심에서는 작은 변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외 질문. 내담자가 문제로 인지하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질문. 문제로 인지하지 않는 행동. 늘 문제 때문에 괴로웠는데 어느 날은 쉽게 하루를 잘 보냈다. 그런 예외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예외입니다. 많이 싸우는 사람이 어느 한 날은 전혀 싸우지 않고 한 날을 보냈다. 그건 예외죠. 어떻게 그런 예외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특별한 날이 생겼습니까? 예외 질문입니다. 중요한 예외를 찾아내고 그것을 강조하여서 내담자가 성공한 그 예외 경험을 확대 강화한다. 이것이 예외 질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외를 자꾸 만들어낸다. 기적 질문, 미라클 퀘스천, 문제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문제와 떨어져서 해결책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질문과 관련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에 깊이 빠져 있는 내담자 가족 또 가족 구성원이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가족 모두가 기분이 좋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건 기적이죠. 오랜 동안 갈등과 분쟁과 아픔과 상처를 가득 갖고 있던 가족이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서로 인사하고 웃고 농담하고 즐겁게 보내는 그 시간을 상상하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어떤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적을 가정하고 상정하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예상하며 던지는 질문, 기적 질문입니다. 내담자를 문제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해결 중심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척도 질문은 아주 심각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 질문이죠.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우선순위,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 또 자아 존중감, 변화에 대한 확신, 변화하기 위한 의지, 상담에 대한 평가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척도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처 질문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는 그런 질문이었죠.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내담자의 주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문제의 심각성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건강의 척도, 우리 가정의 지금 건강, 행복,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점수를 0점에서 10점이 최고점이라고 할 때 몇 점쯤 줄까? 우리 가정은 한 3점쯤 된다, 4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 1점을 더 올리려고 한다면, 5점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어떤 행동, 어떤 관계, 어떤 태도, 어떤 대화를 하면 4점에서 1점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이 척도 질문이 되겠죠. 대처 질문 코핑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고 잘 대처해 왔는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가족이 매일 참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내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견뎌온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낸 그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겨냈다고 답변할 때, 그 답변하는 것, 이겨내는 그 과정을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그런 것과 관련된 질문이 대처 질문이죠. 내담자의 신념 체계에 무력감에 대항하여 성공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내담자는 늘 실패 정체성, 나는 안 돼, 못해,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절망이야. 무력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처 질문은 정말 잘 견뎌내셨네요. 어떻게 그 힘든 시간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신념 체계 무력감을 잘 견뎌냈다, 이겨냈다, 성공했다, 또 성취했다. 그렇게 가능성으로, 희망으로 던져주는 그런 관련 질문이 대처 질문입니다. 관계성 질문이 있는데 이 관계성 질문은 내담자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의견, 지각 등에 대한 질문.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은 우리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아내는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 의견, 지각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생각을 조금 바꾸려고 아내의 생각을 바꾸고 자녀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 내담자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가는 것이죠. 타인의 눈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아내가 자녀들이 희망으로 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아빠를 볼 수 있도록, 남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악몽 질문이 있습니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야만 내담자가 뭔가 시도하거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로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질문 기법. 더 나쁜 일, 더 악화되고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삶과 태도와 생각과 관점을 바꿀 것인가. 그런 극한의 상황을 만나면
당연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어떤 도전을 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겠죠.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담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암시하는 질문, 간접적인 칭찬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암시하는 질문이고,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하여 그래서 발견할 수 있도록 또 간접적인 칭찬보다 직접적인 칭찬보다 더 바람직한 그런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긍정적인 여러 가지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것, 내담자가 잘 찾지 못하는 것을 잘 이렇게 암시하고 옆에서 부추겨 줌으로 인해서 내담자가 그동안 숨겨두고 있었고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부분, 자원, 강점, 잘하는 것들을 잘 발견하는 간접적인 칭찬도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외적인 상황, 장점, 자원, 성공적인 경험 등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이끌어내려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까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당신에게 또 잘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또 숨겨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캐내서 다시 도전을 주고 긍정을 주고 칭찬과 지지를 해줄 때 해결을 향한 변화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지향적인 질문들, 해결 중심 치료는 질문의 핵심이 있다. 질문을 어떻게 하냐, 목적지향, 실제적인 질문, 단기적인 질문, 변화를 추구하는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기법, 치료적 피드백, 메시지, 치료자가 상담 내용을 정리하면서 칭찬과 과제를 준비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상담에는 과제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과제를 주면서 한 주간 지나오면서 어떻게 또 노력하고 과제를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변화, 도전 과제를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과제를 준비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칭찬, 연결문, 과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 유형, 방문형이 있고 불평형이 있고 고객형이 있습니다. 고객형이 실제적인 내담자 제일 동기가 있는 사람이죠. 방문형은 사실 왔다 가기 때문에 상담실에 구경하러 온 것이죠.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과제를 줄 수가 없지만 칭찬을 여기까지 오신 것이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 정도의 과제가 있을 뿐이겠죠. 또 불평은 생각을 잘 관찰하는 과제, 첫 상담 과제로 당신이 원하시는 행동, 사건이 일어나면 잘 관찰하시다가 다음 상담 시간에 알려주세요. 예외 행동에 대한 주시, 이렇게 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기 때문에 이 내담자도 진정한 동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볍게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잘 관찰을 했다가 다음 때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실행과제, 고객형에서는 실제로 고객형은 동기가 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찾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실행과제가 있습니다. 가정하에 행동하기, 변화됐다고 가정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그런 과제를 내줄 수가 있고 예외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정해서 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후기 가족 치료 가운데서 또 단기적이고
또 해결 중심적이고 특별히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고 항상 변화가 일어난다고 상정하고 있고 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하고 도전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 이후에 보급이 되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단기적인 가족치료, 단기적인 개인심리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결중심 치료는 생각만 바꾸고 개념만 잘 이해하고 정리하면 언제든지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나 또 부부관계나 모든 면에서 활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쉬운 그런 치료 기법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결중심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